새 차보다 중고차가 더 비싸다는 요즘 신차 계약 후 차량을 인도받기까지 1년 넘게 기다려야 한다는 소식이 여전한데요. 작년 내내 지속되었던 반도체 부족 사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반도체 부족 사태가 이어지는 이유와 향후 전망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2020년 중국발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차량 판매가 줄어들자 자동차 메이커는 적시 생산 방식, 즉 저스트 인 타임 방식에 입각하여 부품 주문량을 줄였습니다. 이에 반도체 공장은 주문 취소되어 남는 생산 라인을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가전 스마트폰용 반도체 생산에 할당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재택근무와 비대면 회의 등으로 IT용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갑자기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동차 판매가 예상외로 빠르게 회복되면서 2020년 가을부터 수그러들었던 판매량이 종전 수준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자동차 메이커들은 다시 반도체 주문을 재개하지만 이미 생산 라인은 가전 IT용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어 차량용 반도체 생산은 후순위로 밀려나게 되어버린 겁니다. 여기서 잠깐 차량용 반도체의 특징에 대해 살펴볼게요. 차량에 사용되는 반도체는 대당 200에서 400개에 이르는데 차량용 반도체는 자동차에 장착된 여러 전자기기를 제어하기 위한 용도로서 자동차 센서, 엔진, 제어 장치 등 핵심 부품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가정용 반도체보다 높은 수준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차량용 반도체 생산은 더 까다롭습니다. 스마트폰에 사용되는 반도체는 필요 수명이 1에서 3년이고 온도, 습도도 일상생활에 가능한 수준으로 생산되지만 차량용 반도체는 필요 수명이 15년 이상이며 온도는 영하 40도에서 155도, 습도도 0에서 100%까지 버틸 수 있도록 제작됩니다. IT 산업에 사용되는 반도체는 10나노미터 이하의 고사양 제품으로 반도체를 위탁 생산하는 파운드리 업체에게는 수익 창출에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 반해 차량용 반도체는 IT 제품과 비교했을 때 요구하는 성능이 낮아 생산 대비 가격이 낮습니다. 생산량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는데요. 지난해 전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이 12억 5천만 대에 이를 때 전 세계 완성차 업계의 자동차 판매량은 7천만 대 수준이었습니다. 또한 차량용 반도체는 탑승자의 안전과 직결되어 내구성, 해킹 가능성, 보안성 등 여러 가지 조건을 엄격하게 살펴야 하는데 철저한 관리하에 생산하기 위해서 복수 공급 업체를 선정하는 것도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IT 제품용 반도체는 소품종 다량 생산이라면 차량용 반도체는 다품종 소량 생산이라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반도체 부족 사태의 두 번째 원인은 반도체에 대한 가수요입니다. 차량용 반도체 부족 사태의 초기 단계에서 도요타는 4개월분의 재고를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또 잠깐, just in time, 즉 적시 생산 방식이란 무엇일까요? 적시 생산 방식이란 입하 재료를 재고로 두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는 상품 관리 방식을 말합니다. 재고를 0으로 하여 재고 비용을 최소화하려는 것으로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가 1990년대 후반 비용 절감, 재고 절감, 결함 제거를 통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만든 경영 기법이죠. 제조 공정의 소요 시간을 단축하고 표준 생산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제품을 필요한 때 필요한 양만큼 만들어 공급하는 것인데 이 방식은 부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 생산 라인 전체가 멈춰버리는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이 문제점이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저스트인타임 방식을 만든 도요타만 반도체 부품을 비교적 많이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도요타는 과거 동일본 대지진 발생 당시 반도체 메이커인 르네사스사의 낙하 공장이 지진 피해로 인해 가동이 중단하는 사태를 겪으면서 반도체가 가지는 생산 시스템의 특수성을 파악했습니다. 그 이후 도요타는 직접 반도체 재고량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적정 재고량도 대폭 확대시켰던 것입니다. 이에 반해 도요타 생산 방식을 벤치마킹한 타 자동차 메이커는 오히려 저스트 인 타임에 의거하여 재고를 적게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번 차량용 반도체 부족 사태로 이제 모든 자동차 메이커는 반도체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에 나섰습니다. 조립산업에서는 부품 하나만 빠져도 완성차를 생산할 수 없는데 한 대의 차량에 수많은 반도체가 사용되는 현 상황에서 각 자동차 메이커는 모두 몇 달치의 반도체 재고를 확보하려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특정 반도체는 확보하였지만 또 다른 특정 반도체는 부족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코로나 팬데믹 상황의 지속 및 확산으로 2021년 중반 이후부터는 동남아시아에서 차량용 반도체 생산 공장의 가동 중지가 이어졌습니다. 반도체 생산 시스템은 글로벌 가치사슬로 연결되어 있고 그 한 축을 아세안, 즉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이 맡고 있습니다.
반도체를 아세안 지역에서 생산한다는 말이 다소 낯설게 들릴 수 있지만 그동안 아세안이 아무 문제 없이 반도체 생산을 해오다 보니 우리가 이를 제대로 알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아세안 생산망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반도체는 800개 이상의 복잡한 공정으로 구성된 프로세스 산업입니다. 하나의 기업이 모든 공정을 처리하기 어려워 반도체 종류에 따라 다른 공급망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선두를 달리고 있지만 자동차에 필요한 반도체는 고가의 집적 방식으로 생산되는 게 아니라 고객사가 필요로 하는 제품을 여러 종류 제작하는 구조로 만들어집니다. 이 반도체 공급에는 아세안, 그 가운데서 말레이시아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말레이시아는 7대 수출국 중 하나로 전 세계 반도체 칩 생산의 7%를 담당하고 특히 패키징이나 테스트 부문에서는 전 세계 생산의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코로나19 발발 초기인 2020년에는 성공적인 방역을 수행했다고 평가받았지만 코로나 델타 변이 앞에 흔들렸습니다. 지난해는 확진자가 2만 명까지 증가하면서 반도체 생산 시설이 폐쇄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2차 부품사들과 완성차 공장까지 연쇄적인 공급망 병목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차량용 반도체를 생산하는 독일 기업 인피니온과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입니다. 인피니온은 전 세계 차량용 반도체 시장 점유율이 13.2%인 1위 기업으로 1973년부터 말레이시아에서 반도체 생산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 총 4차례 생산 공장 폐쇄를 겪으면서 납품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는 차량용 반도체 시장 점유율 5위 기업인데 역시 확진자가 쏟아지면서 공장 가동이 일시적으로 멈췄고 네덜란드 기업 NXP도 생산 능력을 최대치로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태로 부품업체가 차량용 반도체를 제때 공급받지 못하게 되었고 현대자동차를 비롯해 전 세계 주요 자동차 메이커의 완성차 생산이 크게 줄어든 겁니다. 백신 접종률이 90%에 이르면서 말레이시아 반도체 생산은 정상화되고 있지만 전 세계 칩 부족 사태가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주문이 밀려 있고 자동차용 반도체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공급 부족 사태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마지막으로 전기차 수요 급증 또한 이러한 상황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와 전기차는 일반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2배 이상 많은 반도체를 필요로 합니다. 반도체 대란에도 전기차의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10일 완성차 업계에 따르면 이달 전기차 구매 계약을 체결해도 내년 1분기 이후에나 차량 출고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반도체 대란은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입니다. 코로나 변수 및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의 가능성도 있고 생산업체들의 라인 증설만 고려해도 2024년까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다수입니다. 차량용 반도체가 그렇게 부족하다면 삼성전자나 인텔 등 글로벌 반도체 대기업들이 나서서 전용 공장도 짓고 차량용 반도체 생산량을 늘리면 해결될 것 같지만 사실 이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WSTS에 따르면 2020년 세계 반도체 시장 규모는 4,404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 중에서 절반에 가까운 44%의 비중을 메모리 반도체가 차지했어요. 같은 기간 차량용 반도체의 시장 규모는 450억 달러로 메모리 반도체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한 것은 맞지만 전체 반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면 빅플레이어들이 전사적으로 뛰어들 만한 규모가 아닌 것이죠. 여기에 차량용으로 한정된 반도체의 영역에서는 이미 NXP, 인피니온, 르네사스 등 글로벌 기업들의 과점이 굳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산업 규모를 자랑함에도 불구하고 차량용 반도체의 경우 98%를 국외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차량용 반도체의 수익성이 매우 낮기 때문이죠. 자동차 한 대당 들어가는 반도체의 총 단가는 400에서 600달러로 차량 가격 대비 2~3% 수준입니다. 국내 반도체 생산업체 입장에서는 기술이 없어 못 만드는 게 아니라 수익을 고려해 안 만들었던 셈입니다. 삼성전자는 최근 다양한 목적의 시스템 반도체 개발 차원에서 차량용 시스템 메모리 반도체 제품의 생산을 기점으로 관련 영역을 조금씩 확장하고 있기는 하지만 전문 기업들의 제품과 비교하면 아직 시장에서의 존재감이 크지는 않습니다. 차량용 반도체는 삼성전자 반도체의 주요 사업으로 여겨지기에는 규모가 작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반도체 대란보다 더 심각한 배터리 대란도 예고되고 있어 새 차를 인도받으려면 1년도 부족하다는 기사가 많네요.
돈이 없어서 차를 못 사는 것도 슬프지만 돈이 있어서 계약을 하고도 1년 이상 기다려야 새 차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슬플 것 같아요. 저도 지금 타는 차가 10년이 넘어서 차를 바꾸고 싶은 마음은 굴뚝인데 저야 뭐 돈도 없고 차도 없고 차값은 차량을 받은 후에 지불하면 되니까 일단 지금 계약을 걸어놓고 1년 동안 돈을 열심히 벌어야겠어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